1701년 10월 10일 취선당 장희빈의 마지막 날. 아침부터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희빈장 씨, 내관이 들어왔습니다. 전하의 명의요. 장희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달간의 감금.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무슨 명이냐? 사약을 내리셨소. 오늘 받으시오. 장희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약? 정말로? 그렇소. 준비하시오. 내관이 물러났습니다. 장희빈이 주저앉았습니다. 끝이구나. 정말 끝이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려움의 눈물, 후회의 눈물. 전하,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저는 전하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사약이 준비되었습니다. 흰 사발, 검붉은 액체, 독약. 장희빈이 끌려 나왔습니다.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신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희빈장 씨, 형조 판서가 교서를 읽었습니다. 죄목을 선고하노라. 첫째, 왕비를 저주한 죄. 둘째, 무고한 대신들을 죽인 죄. 셋째, 왕실을 어지럽힌 죄. 이에 사약을 내리노라. 장희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하게 해주시오. 허락하노라. 전하께. 장희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하께 전해주시오. 신첩은 끝까지 전하를 사랑했다고, 모든 것이 전하의 사랑을 원했기 때문이었다고,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 말했느냐? 네. 그럼 받아라. 사발이 내려졌습니다. 장희빈 앞에 그녀가 사발을 바라봤습니다. 검붉은 독약, 자신의 죽음. 손이 떨렸습니다. 사발을 들었습니다.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멈췄습니다. 무섭다. 죽기 싫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셨습니다. 꿀꺽, 쓴맛, 비린맛.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사발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장희빈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몸이 경련했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났습니다. 전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43세. 궁녀에서 시작해 후궁이 되고 왕비가 되고 다시 빈으로 떨어지고 마지막엔 사약을 받은 여인.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희빈장 씨가 절명했소. 형조 판서가 선언했습니다. 형이 집행되었소. 대신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는 안도했습니다. 어떤 이는 슬퍼했습니다. 어떤 이는 무표정했습니다. 대전. 숙종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희빈이 사약을 받았사옵니다. 전하. 숙종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끝났구나. 모든 것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후회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같은 날, 동궁전. 세자 윤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13살. 아직 어린 나이. 세자 저하. 시녀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물러가라. 저하, 수라를. 물러가라고 했다. 세자가 소리쳤습니다. 시녀가 급히 물러났습니다. 세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 어머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방금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약을 받았다고, 죽었다고. 왜 어머니가 죽어야 해?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인현왕후를 저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자에게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을 안아주던 따뜻한 어머니, 자신을 걱정하던 다정한 어머니, 어머니가 나쁜 사람이라고? 거짓말이야. 어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으로. 아버지. 세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왜 어머니를 죽였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왕이었으니까. 왕에게 분노할 수 없었으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숙종이 들어왔습니다. 세자가 일어섰습니다. 아바마마. 유나. 숙종이 다가왔습니다. 세자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소서. 숙종이 멈췄습니다. 유나. 왜요? 세자가 소리쳤습니다. 왜 어머니를 죽였어요? 어머니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유나, 내 어머니는 저주를 했다고요? 그래서요? 사람 죽일 만큼 큰 죄예요? 숙종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불쌍해요. 세자가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아바마마 사랑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바마마가 다른 여자만 좋아하니까 어머니가 미친 거예요. 아바마마 때문이에요. 다 아바마마 때문이에요. 숙종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유나, 가세요. 보기 싫어요. 유나, 나가세요. 세자가 소리쳤습니다. 숙종이 멈췄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미안하다, 유나. 아비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숙종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세자가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이 아이가 훗날 경종이 됩니다. 조선의 20대 왕. 하지만 그는 평생 이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어머니가 사약받는 것을 지켜본 아이. 아버지를 원망하는 아이. 그는 왕이 된 후에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37세에 요절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독살당했다고. 장희빈의 저주가 아들에게까지 이어졌다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비극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장희빈도 인현왕후도 숙종도 아닌 바로 이 아이 세자윤이었다는 것을 1701년 가을 경덕궁 3명의 왕비가 스쳐간 궁궐 인경왕후 21세의 의문사 인현왕후 35세의 저주로 죽음 장희빈 43세의 사약 숙종 한 사람을 중심으로 세 여인이 비극적 최후를 맞았습니다. 숙종이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 인경왕후. 숙종이 중얼거렸습니다. 민비, 옥정, 세 여인의 이름, 세 여인의 얼굴 모두 떠올랐습니다. 과인이 모두 죽인 것이나 다름없구나. 인경왕후는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숙종이 보호해주지 못해서 인현왕후는 쫓겨났다 돌아왔지만 결국 저주에 죽었습니다. 숙종이 장희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장희빈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숙종이 그녀를 사랑하다 버렸기 때문에 권력이란 무엇인가? 숙종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왕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죽이는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모두에게 미안하다. 숙종은 이후 20년을 더 살았습니다. 172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60세. 조선의 왕으로서는 장수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세자 유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끝까지. 후궁들도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외로웠습니다. 끝까지. 그가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없죠. 숙종은 조선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피해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쟁, 숙청, 죽음, 3명의 왕비, 수십 명의 대신, 그들의 피 위에 세워진 왕조.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숙종이 중얼거렸습니다. 과인의 업적을. 하지만 또한 기억할 것이다. 과인의 죄를.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34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숙종의 이야기, 인현왕후의 이야기, 장희빈의 이야기, 그리고 생각합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욕망이란 무엇인가? 그 끝은 무엇인가? 장희빈은 권력을 원했습니다. 왕비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거짓말도 했습니다. 사람도 죽였습니다. 저주도 했습니다. 결과는 사약. 인현왕후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원수도 용서했습니다. 끝까지 덕을 베풀었습니다. 결과는 저주의 죽음. 35세. 숙종은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권력, 재물, 여인들. 결과는 외로움, 후회, 그리고 결국 죽음. 누구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진실입니다. 이것이 궁궐의 진실입니다. 조선 후궁 시리즈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8편에 걸쳐 들려드린 이야기. 세 여인의 비극, 한 남자의 후회, 그리고 권력의 허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무언가 생각할 거리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1701년 8월 14일 중궁전. 인현왕후가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마마 시녀들이 달려왔습니다. 어이를 불러라. 빨리. 어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진맥을 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상하냐? 맥이 이상합니다. 병명이 무엇이냐? 그것이. 어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증상은 처음 봅니다. 갑자기 기력이 빠지고 온몸에 열이 나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현왕후가 눈을 떴습니다. 힘겹게. 전하는 어디 계시냐? 마마 말씀하지 마소서. 기력을 아끼셔야. 하지만 인현왕후는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며칠 전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자신을 덮치는 꿈. 누군가 자신을 저주하는 꿈. 장희빈. 인현왕후가 중얼거렸습니다. 마마, 아무것도 아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설마 그녀가 나를 저주하고 있는 것인가? 같은 시각. 취선당. 장희빈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촛불 하나.
그녀의 앞에는 인형이 있었습니다. 나무 인형, 여인의 형상. 인형에는 침이 박혀 있었습니다. 가슴에, 배에, 머리에. 죽어라. 장희빈이 중얼거렸습니다. 죽어라, 민씨.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내가 죽어야 내 아들이 산다. 그녀의 눈이 광기로 빛났습니다. 7년간 기다렸습니다. 복수의 기회를. 1694년 갑술한국. 그녀는 왕비에서 빈으로 떨어졌습니다. 인현왕후가 포기했습니다. 치욕이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무당을 불렀습니다. 몰래 저주를 시작했습니다. 인현왕후를 죽이는 저주. 효험이 있을 것이옵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인형에 침을 박으면 실제 그 사람이 아프게 됩니다. 침을 더 박으면 죽습니다. 장희빈이 웃었습니다. 미친 듯이. 좋다. 죽여라. 그 여자를 죽여라.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저주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인현왕후를 죽이려다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3개월 후 인현왕후가 죽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장희빈도 사약을 받습니다. 저주는 결국 저주한 자에게 돌아갑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비극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701년 봄, 취선당, 장희빈의 처소. 한때 중궁전의 주인이었던 여인. 지금은 초라한 빈의 처소에 갇혀 있습니다. 7년, 1694년 갑술한국 이후 7년이 흘렀습니다. 장희빈은 매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복수, 오직 복수. 마마, 아침 수라를 올리겠습니다. 시녀가 들어왔습니다. 치워라. 마마, 드셔야 합니다. 치우라고 했다. 장희빈이 소리쳤습니다. 밥상을 밀쳤습니다. 쨍그랑. 그릇이 깨졌습니다. 음식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시녀가 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가라. 혼자 있고 싶다. 시녀가 급히 물러났습니다. 장희빈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중궁전이 보였습니다. 인현왕후가 있는 곳, 자신이 있어야 할 곳. 7년. 장희빈이 중얼거렸습니다. 7년간 저 자리를 빼앗겼다. 7년간 치욕을 당했다. 7년간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고통을 삼켰습니다. 민씨, 그녀가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내가 다시 올라간다. 내가 죽어야. 7년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694년 4월, 왕비복을 벗기던 날, 궁녀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놓아라. 손대지 마라. 소용없었습니다. 화려한 왕비복이 찢겼습니다. 족두리가 벗겨졌습니다. 머리가 흐트러졌습니다. 수치. 평생 잊을 수 없는 수치. 그리고 인현왕후가 돌아왔습니다. 당당하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중전 마마 만세. 대신들이 절했습니다. 중전 마마 천세. 장희빈은 취선당 창문에서 봤습니다. 그 모습을.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두고 봐라. 반드시 복수하겠다. 그날부터 장희빈은 복수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없었습니다. 숙종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그것도 아들 세자 때문에. 전하, 신첩을 잊으셨나이까? 예전에는 매일 오셨는데 지금은 다르오. 숙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더 이상 왕비가 아니오. 중전이 따로 있소. 그만 체념하시오. 장희빈의 가슴에 칼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전하, 신첩을 버리시는 것이옵니까? 버린 것이 아니오. 그대가 자초한 것이오. 인현왕후를 모함한 것, 서인 대신들을 죽인 것, 모두 그대가 한 일이오.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일 뿐이오. 숙종이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과거 이야기 하지 마시오. 듣기 싫소. 숙종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장희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분노의 눈물, 치욕의 눈물. 전하, 이렇게까지 신첩을 버리시다니. 좋다. 그녀의 눈이 변했습니다. 슬픔에서 광기로. 좋아. 다 죽여버리겠다. 민씨도, 전하도, 나. 그날부터 장희빈은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광기에 7년간 쌓인 원한에, 그리고 드디어 방법을 찾았습니다. 무당, 저주, 인형.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1701년 3월 취선당 뒤편, 아무도 모르는 작은 방, 장희빈이 만든 비밀 공간. 그곳에서 굿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령이시여. 무당이 춤을 췄습니다. 방울을 흔들었습니다. 딸랑, 딸랑, 딸랑. 저주를 내려주소서. 원수를 죽여주소서. 장희빈이 무릎 꿇고 지켜봤습니다. 눈이 광기로 빛났습니다. 무당 효험이 있겠느냐? 마마, 반드시 있을 것이옵니다. 무당이 대답했습니다. 이 저주는 강력하옵니다. 3개월 안에 효험이 나타날 것이옵니다. 3개월? 네. 천천히 병이 들 것이옵니다. 처음엔 기력이 빠지고, 다음엔 열이 나고, 마지막엔 무당이 목을 그었습니다. 죽습니다. 장희빈이 미소 지었습니다. 냉혹한 미소. 좋다. 계속해라. 무당이 다시 춤을 췄습니다. 더 격렬하게. 제단 위에는 인형이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인형. 여인의 형상. 인형의 가슴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씨, 인현왕후. 무당이 긴 침을 꺼냈습니다. 검은 침, 독이 발린 침. 신령이시여, 이 침으로 원수를 찌르나이다. 푹. 침이 인형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으아악. 무당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신이 내린 것처럼 몸을 뒤틀었습니다. 저주가 시작되었나이다. 장희빈이 떨렸습니다. 흥분으로. 정말이냐? 네, 마마. 지금 이 순간 중궁전의 민씨가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있을 것이옵니다. 같은 시각 중궁전, 인현왕후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마마. 시녀가 놀랐습니다. 괜찮으시옵니까? 괜찮다. 인현왕후가 손을 내렸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아팠다. 이상하구나. 어이를 부를까요? 아니다. 괜찮다. 그냥 잠깐 아팠다가 괜찮아졌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왜 갑자기? 무슨 일인가?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을. 취선당. 굿이 계속되었습니다. 2번째 침을 받겠나이다. 푹. 인형의 배에 침이 박혔습니다. 3번째. 푹. 인형의 머리에 침이 박혔습니다. 이제 무당이 헐떡였습니다. 저주가 완성되었나이다. 앞으로 100일, 매일 이 의식을 행하면 100일 안에 민씨는 죽을 것이옵니다. 장희빈이 일어섰습니다. 인형을 바라봤습니다. 침이 3개 박힌 인형. 100일,
100일만 기다리면 저 여자가 죽는다. 그러면 나는 그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다시 왕비가 된다. 전하의 사랑을 되찾는다. 모든 것을 되찾는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미친 듯이.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저주가 발각된다는 것을, 그리고 저주의 대가는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사약으로 1701년 5월 중궁전. 인현왕 후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증상이었습니다. 요즘 기력이 없구나. 피곤하다. 시녀들이 걱정했습니다. 마마, 어이를 부를까요? 아니다. 괜찮다. 그냥 봄을 타는 것 같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식욕이 없어졌습니다. 밥을 한 숟갈도 못 먹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마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드셔야 합니다. 먹고 싶지 않다. 속이 울렁거린다. 6월이 되자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마, 열이 심하십니다. 어이를 당장 불러라. 어이가 달려왔습니다. 진맥을 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상하냐? 맥이 정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약을 지어라. 네, 하지만 효험이 있을지. 어이가 약을 지었습니다. 인삼, 녹용, 귀한 약재들. 하지만 효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숙종이 문병을 왔습니다. 민비, 전하. 인현왕후가 힘겹게 일어나려 했습니다. 누워 있으시오. 숙종이 말렸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오? 왜 이렇게 아픈 것이오? 모르겠사옵니다, 전하. 갑자기 이렇게 되었사옵니다. 숙종이 어이를 노려봤습니다. 원인을 밝혀라. 당장. 전하, 최선을 다하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이런 병은 처음 봅니다. 어떤 약도 듣지 않습니다. 숙종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독이 아니냐? 누가 중전을 독살하려는 것이 아니냐? 조사해봤사옵니다. 하지만 독의 증거는 없사옵니다. 음식에도 문제가 없었고 물에도 문제가 없었사옵니다. 숙종이 인현왕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 마른 손. 민비, 반드시 낫게 해주겠소. 최고의 의원을 불러오겠소. 감사합니다, 전하. 인현왕후가 미소 지었습니다. 힘없는 미소. 하지만 전하, 신첩은 알 것 같습니다. 뭘 안단 말이오? 이것이 보통 병이 아니라는 것을. 숙종이 놀랐습니다. 무슨 뜻이오? 신첩은 저주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주? 네.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검은 그림자가 신첩을 덮치는 꿈. 누군가 신첩을 찌르는 꿈. 숙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대를 저주한단 말이오? 인현왕후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장희빈. 숙종도 알았습니다. 설마 그년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당장 취선당을 수색하라. 전하. 인현왕후가 말렸습니다. 하지 마소서. 왜? 증거 없이 수색하시면 전하께서 비난받으십니다. 세자에게도 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대가 죽어가고 있소. 신첩은 괜찮습니다. 인현왕후가 숙종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전하께서 곁에 계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숙종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비, 미안하오. 과인이 더 잘해줄걸. 6년간 고생시키고 이제야 다시 만났는데 이렇게. 인현왕후가 미소 지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전하와 함께한 시간,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이 울었습니다. 함께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 마치 피처럼 붉은 하늘, 불길한 예감이 드는 저녁이었습니다. 1701년 8월, 인현왕후의 병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마마, 시녀들이 울었습니다. 어이, 방법이 없느냐? 숙종이 다그쳤습니다. 전하, 저희도 최선을. 최선? 그게 최선이냐? 중전이 죽어가고 있는데. 숙종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내관 한 명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전하, 급보이옵니다. 뭐냐? 취선당에서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사옵니다. 숙종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뭐라고? 취선당 뒤편 비밀방이 있었사옵니다. 그곳에서 내관이 떨렸습니다. 저주 인형이 발견되었사옵니다. 숙종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장 가보겠다. 취선당 뒤편 숨겨진 작은 방. 문이 열렸습니다. 숙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 제단이 있었습니다. 촛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인형, 나무 인형, 여인의 형상. 인형에는 침이 박혀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침, 가슴에, 배에, 머리에, 온몸에. 인형 앞에는 종이가 있었습니다.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씨를 죽여라. 중전을 죽여라. 원수를 죽여라. 숙종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이것이 장희빈이 한 짓이냐? 네, 전하. 내관이 대답했습니다. 장희빈 처소의 시녀가 자백했사옵니다. 몇 달간 이곳에서 저주 의식을 행했다고. 중전마마를 죽이기 위해. 숙종이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라봤습니다. 침이 박힌 인형. 민비를 상징하는 인형. 미쳤군. 완전히 미쳤어. 그가 인형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장희빈을 끌고 와라. 당장 명을 받들겠나이다. 얼마 후 장희빈이 끌려왔습니다. 두 팔이 묶여 있었습니다.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광기 어린 눈빛. 전하, 이것이 무엇이냐? 숙종이 인형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중전을 저주한 것이냐? 내가 민비를 죽이려 한 것이냐? 장희빈이 웃었습니다. 미친 듯이. 그래요, 전하. 제가 했어요. 뭐? 저주했어요. 그 여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숙종이 경악했습니다. 미쳤구나. 내가 정말 미쳤구나. 미쳤다고요? 장희빈이 소리쳤습니다. 누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전하잖아요. 7년이에요. 7년간 저를 버려뒀잖아요. 7년간 그 여자만 사랑했잖아요. 저는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닥쳐라. 숙종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줄 알고 있느냐? 왕비를 저주하면 어떻게 되는지. 사약이다. 사약을 내릴 것이다. 장희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약이요? 그래. 내 죄는 죽어 마땅하다. 전하. 장희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어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늦었다. 숙종이 돌아섰습니다. 끌어내라. 옥에 가둬라. 사약은 내일 내리겠다. 전하, 살려주세요. 장희빈이 끌려나갔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으며, 숙종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궁전으로 향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내에게 1701년 8월 14일
중궁전. 인현왕후가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숙종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꽉 놓지 않으려는 듯. 민비. 전하. 인현왕후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장희빈이 저주를 했다고 들었사옵니다. 말하지 마시오. 기력을 아끼시오. 아니옵니다. 말씀드려야 합니다. 인현왕후가 숙종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장희빈을 죽이지 마소서. 숙종이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녀를 용서해 주소서. 말도 안 돼오. 숙종이 소리쳤습니다. 그년이 그대를 죽였소. 저주해서 그대를 이렇게 만들었소. 어찌 용서하란 말이오. 전하. 인현왕후가 미소 지었습니다. 평온한 미소. 신첩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녀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전하의 사랑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민비. 그리고 인현왕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세자의 어머니입니다. 세자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제발 세자를 위해서라도 죽이지 마소서. 숙종이 울었습니다. 그대는 너무 착하오. 자신을 죽인 자를 용서하다니. 용서가 아닙니다. 그냥 더 이상의 피를 원하지 않을 뿐입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피는 피를 부릅니다. 이제 그만 끝내고 싶습니다. 인현왕후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전하. 신첩은 행복했습니다. 비록 6년간 쫓겨나 있었지만 전하를 사랑했기에 행복했습니다. 민비. 부디 건강하소서. 오래오래 조선을 잘 다스려 주소서. 신첩은 하늘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인현왕후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민비. 민비. 숙종이 흔들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비. 숙종이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일어나시오. 과인을 두고 가시면 안 돼요. 민비. 하지만 인현왕후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35세. 너무 젊은 나이였습니다. 6년간 유배, 7년간 왕비, 그리고 마지막 몇 달간의 고통. 그녀의 삶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으아. 숙종이 울부짖었습니다. 민비. 미안하오. 과인이 지켜주지 못해서, 과인이 그년을 죽이지 못해서 미안하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왕의 눈물, 남편의 눈물. 밖에서 시녀들도 울었습니다. 대신들도 울었습니다. 중전 마마께서 승하하셨다. 승하하셨다. 소식이 퍼졌습니다. 궁궐 전체로, 한양 전체로. 백성들도 울었습니다. 중전 마마, 착하신 마마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그날 조선이 울었습니다. 한 여인의 죽음에. 그리고 숙종은 결심했습니다. 용서하라 했지만 미안하오 민비. 그녀는 반드시 죽인다. 그대의 원수를 내가 갚겠소. 인현왕후의 유언. 용서해달라는 유언. 숙종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키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